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협력의 핵심 목적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30일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대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과거부터 미한일 3국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3국 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is basically just strong deterrence and solidarity in the face of increas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I think that's the central purpose, but also increasingly to diversify beyond that, to talk about technology standards, to talk about regional issues and challenges, and to see what's possible with respect to trilateral engagement. 캠벨 조정관은 이어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양자 활동 중 일부가 점점 더 3자 간 협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일 양국 간 정치적 도전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encouraging from the sidelines, but we've spoken very clearly, Richard, that it is in our interests, our strategic interests for Japan and the ROK to get along bett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relationship and how much they can do together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going forward. 캠벨 조정관은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want to commend the courage of President Yoon in his decision to take some of these steps and to go to Japan and to make some unilateral steps in a way that is you don't see that kind of courage often on the global stage, and it has to be acknowledged.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더 많은 협력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미국은 이를 주목하면서 적절하게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텍사스주에 이어 두 번째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7일 알래스카주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올해가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인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지 120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1986년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와 한국의 인천이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었고 2008년에는 오랜 유대관계와 경제, 문화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1일 한국 알래스카 우정의 날로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최근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대통령의 과다한 무력 사용권을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그러나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는다는 뜻으로 법이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적성국이나 테러 지원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미국은 적절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29일 가결한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즉 AUMF 폐지안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2차례 부여했던 무력 사용권 승인을 20여 년 만에 공식 철회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전쟁 승인 권한의 오용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이 북한 등 적성국과 테러 지원국에도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 또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그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격이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전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인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무력사용권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 공격론의 근거로 헌법 2조와 함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안건은 하원까지 통과해야 대통령의 최종 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 사용권, AUMF 폐지가 미국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30일 VOA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위한 의원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메카시 의장의 공식 초청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은 VOA에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메카시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전개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 아르고스 작전을 펼쳤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이끈 제클린 킬리언 소대장은 2018년부터 호주는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영내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 한국, 미국 등과 함께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를 위한 자산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대북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초계기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의 가입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통화 서비스 업체를 해킹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과 영국 국립보건 서비스 등 전 세계 190개 국가기관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기반 전화업체 3CX는 30일 자사의 프로그램이 공급망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보안업체들은 해킹 공격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천리마의 소행으로 보이며 이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는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체들은 이번 해킹 공격자들이 최소 1,000개 이상 기관에 해킹을 시도한 증거가 포착됐다면서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